안녕하세요. 책솜지기의 소여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전 땡땡 책 읽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경제 분야 책을 전혀 안 읽어서 경제책을 읽으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고른 책은 엘렌 러펠 쉘의 일자리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우선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을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의 저자는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저널리즘 교수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엘렌 러펠 쉐인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통찰적이고 정책 해결책 같은 것을 조금 밝혀주고 있어서 저는 좀 이해가 쉬웠던 것 같아요. 알라딘에 들어가 보면 이 책은 사회로도 경제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 경제 활동, 뭔가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뭔가 사회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편이 쉬웠던 것 같아요, 이해가. 왜냐하면 전 처음 접하기도 해서 사회적인 측면으로 오히려 다가가는 게 이해가 쉬웠던 것 같고, 책은 미국의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저희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이야기, 경제라고 해도 완전히 우리나라와는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예시가 있기도 하지만 뭔가 한국과도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신기하게 읽었던 것 같고 흥미로웠는데, 동시에 조금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중산층의 직업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나는 어디에 자리를 서서 유지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생각들이라서. 그러면 이제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내용을 짚어보면서 소감도 함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의 일이 해외로 위탁되고 있고 혹은 임시 고용의 형태로 되면서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러는 와중에도 일자리 갖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꽤 많이 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인간이 태어나서 일을 하고 뭔가 취업을 하고 능력을 입증받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일자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신기하면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행동의 이유를 아직까지는 다 밝힐 수 없다고는 해요. 근데 그나마 가까운 추측으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갖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가까운 추측이라고 하고, 근데 그런데 이거와는 또 대비되게 워커홀릭도 존재하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워커홀릭이라는 단어를 저는 가볍게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주 80시간은 기본으로 일하고 100시간까지 일한다고 해요. 사무실에서 완전히 사는 거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받으려고 열심히 몸을 갈아 넣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쁜 사람은 인적 자본의 특성인 경쟁력과 야망을 갖고 있으며 일자리 시장에서 부족하고 수요가 있다. 흔히 말하는 워라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몸을 그냥 불사르는? 근데 일주일에 80시간이면 일주일 다 일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기본으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에 있어 좋은 일이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건 꼭 아니라고 해요. 일에 관한 잘못된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그 해석이 시작될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단 AI든 뭐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예견된 일인 것 같은데 좀 씁쓸하지만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근데 당연한 일인 게 뭔가 논리적이고 좀 힘든 수준 높은 일을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게 해내잖아요. 인간은 AI나 기계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더 빠르게 일을 해결하는 AI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AI나 뭐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교육이 문제라고 하면 그 과정을 완전히 고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제가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그리고 동시에 재밌었던 그런 내용을 가져왔는데, 다들 빌 게이츠 효과라고 혹시 아시나요? 평균을 정할 때 이상값이 포함되어 계산되면서 그 결과값을 좀 왜곡시키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봉이 2천인 사람이 둘이 있고, 연봉이 3천인 사람이 2명이 있는데, 나머지 1명이 예를 들어 빌 게이츠 연봉이 10억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들만을 가지고 평균 연봉은 2억 2천이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연봉 10억과 2천의 차이는 어마무시한데 사람들의 평균은 2억 2천이다 라고 하는 건 좀 괴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빌 게이츠 같은 극소수의 고소득층이 소수가 포함되면서 평균 수치를 끌어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좀 실감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그때의 경험이 떠올랐는데, 제가 페이북이라는 어플을 써요. 거기에 제 카드를 연동시켜서 제 소비를 좀 한 주간의 소비를 측정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북에 들어가서 내가 이 지난주에 얼마나 썼나라고 딱 터치를 했는데, 옆에 제 또래들과 소비량을 비교해주는 그래프와 함께 그 액수가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래프가 그려져도 한참 너무 잘못 그려진 거예요. 저는 저만큼 저 3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을 썼는데, 완전 미달하는 금액을 썼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달이 아니라 지난주라는 것에도 크게 놀랐고, 일단 평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쓴 사람도 있을 테고 훨씬 적게 쓴 사람도 존재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있길래 얼마나 소수의 사람일지 몰라도 얼마나 지출을 많이 했길래 지난주 내 또래 소비가 140만 원이 나왔을까라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소득은 아니고 소비지만 빌 게이츠 효과처럼 평균을 조금 왜곡한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구나 해서 이 책을 보면서 중간중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책을 읽는데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던 점을 얘기해보자면, 혹시 유령 일자리라고 아시나요? 이 책에는 나오는데, 구인 공고를 낼 때 아예 사람을 구하지도 않고 그 직책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구인 공고를 그냥 올린다고 해요. 왜 쓸데없이 사람도 안 구하는데 공고를 올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니콘 사냥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유니콘은 딱 들어봤을 때 환상의 동물이고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용주들도 이런 유니콘을 사냥하려고 하는 건데, 구인 시장에서 이런 유니콘은 실제로 구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미끼를 던져주면 제대로 된 유인 수단을 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유능한 그런 인재, 희귀한 인재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희귀한 인재를 낚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유령 일자리를 구인 공고에 올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언론, 고객,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구인 광고를 내면서 우리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사람을 쓸 능력도 있고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인 광고에 유령 일자리를 넣는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의 고용 방식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던 것 같고, 처음 접했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흥미롭지 않나요? 전 너무 흥미로워서 딸이 그렇게 밑줄을 쳤었는데, 읽으면서 미국 어떤 경제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르다, 그런 차이를 느끼는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사회의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개인적인 힘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저는 수익을 가지는 일자리를 가져본 적도 없고 이런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지속되고 심해질 수도 있고 일자리는 줄어들 텐데 나는 어떻게 자리를 잡고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탐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동시에 나는 어떤 일을 사랑하고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도 확실히 해두고 내 미래를 그려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나 경제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제에 무지하니까 책을 읽어보려고 했고 그래서 어떤 책이 있나 구경하려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 갔었어요. 저는 그냥 보통 문화 코너만 둘러보고 바로 나가는데 이번엔 경제 코너에 갔거든요. 그리고 교보문고에는 다 책을 읽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관련한 책을 읽고 있고 그런 스테디셀러를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그 경제 코너 앞에 서서 책을 많이 보시기도 하고 아 나만 이쪽에 등을 지고 살았구나 이런 좀 반성도 했던 것 같고 어떤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책을 많이 살펴보고 구경했던 것 같고 이렇게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부터 차차 알아가면서 미래를 그려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3년째인가요? 2023년이니까 이제 이 책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담은 책이고 이제는 코로나가 3년이 지났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일자리,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담은 책을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조금 더 이미 경제 잘 알았다면 잘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고 약간 저의 흥미 위주로만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조금 기대하신 바와는 다른 약간 흐름으로 영상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번을 좀 교훈 삼아서 경제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